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13회입니다. 한 회 한 회 차곡차곡 좀 쌓여가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네요.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오늘도 한번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이지만은 역시나 오늘도 별로 그렇게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슬슬 이제 기온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여름의 막바지라는 것이 체감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낮 기온은 아직까지 좀 덥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시원하다는 거. 그냥 창문 열고 딱 침대에 누워 있으면 솔솔 시원한 바람 혹은 시원한 기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이 상당히 쾌적해졌다. 이것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는 그런 기온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절 변화를 좀 몸으로 듬뿍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에어컨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졌다. 에어컨에 의존하고 있던 에어컨과의 주종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그 현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걱정으로 상당히 애를 먹으셨던 분들, 이제 힐링하실 그런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네요. 어쨌든 가볍게 날씨 이야기 좀 살짝 건네봤고요. 오프닝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로 돌입을 한번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펼쳐 보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몇 초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소개할 작품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프로필들을 소개해보고 어떤 작품을 이야기할 건지 공개해보는 시간을 당연스럽게 가져봐야겠죠. 자, 제가 저번 회차 엔딩을 확인해보니까 예고 드렸던 장르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회, 즉 13회에 일상물을 들고 나오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작품의 장르를 좀 찾아보니까 일상물이 메인이 아니더라고요. 좀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품의 공식적인 장르를 좀 살짝쿵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장르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코미디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 작품이 물론 코믹 요소가 있는 그런 종류의 작품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보다 더 앞에 둘 정도로 코미디의 요소가 강했나?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가장 메인으로 두고 있는 장르가 코미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장르 비스무리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일상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 일상물 둘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를 제외하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단지 하나를 더 좀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힐링 내지는 치유, 이런 장르를 좀 버무려 놓고 동일선상에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요, 진짜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강합니다. 그냥 뭔가 걱정이 있고
아, 이 세상 참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시면 이 작품을 감상을 꼭 해보세요. 그냥 보고 있는 중간중간마다 세상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 아주 의미가 깊은 작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이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이 작품의 소재는요, 고아 소년이 대저택에서 메이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자, 제가 왜 웃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묘하고요. 조금 이따 작품에 대해서 다 밝히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첨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그렇지만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 애니메이션 소년 메이드입니다. 조금 청소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코미야 치히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잃고 만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치히로에게 손을 내민 건 숙부 타카토리 마도카였다. 그렇게 마도카의 대저택에 가게 된 치히로. 하지만 쓰레기로 뒤덮인 저택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대청소를 시작.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도카는 본인에게 신세지는 걸 거부하는 치히로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 그것은 치히로는 메이드 역할을, 마도카는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었다. 치히로는 마도카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건네받은 제복은 하늘하늘하고 저택의 더러움은 끝이 없다. 어찌 할 것인가? 치히로. 자, 상당히 요망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소년 메이드입니다.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목을 딱 보자마자 아니 이거 뭐 약간 좀 야리꾸리하고 이상한 작품 아니요? 이런 생각을 딱 하실 텐데 실제 작품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고요. 어찌 보면 상당히 평화로운 그런 패턴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소년 메이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특정 작품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그렇고 그런 작품 중에 비슷한 제목을 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떠올리신 분들 헷!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좀 놀려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고요.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저의 대략적인 감상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이 작품을 딱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이 작품도 약간 그런 종류의 작품이랑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작품들을 조금 약간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작품 코토 우라 양. 두 번째 하야테처럼.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무엇일까요? 아주 공통적인 건데 해답을 공개하면요. 첫 회 혹은 초반부에 주인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행 혹은 시련을 줌으로써 이 작품을 감상하는 시청층의 포커스를 확 땡겨오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의 어떤 서술이 끝나면 그 뒤에는 의외로 굉장히 평이하고
혹은 코미디 요소에 충실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쭉 되는 그런 종류의 작품들이 있는데, 이 소년 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러한 플롯을 상당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이 일단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의 구성 내지는 작품의 패턴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남성향 작품보다는 여성향 작품에 더 걸맞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물 내지는 힐링물의 보통의 주인공들은 사실 여성 캐릭터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고, 또 남성 시청층이 그런 작품들을 상당 부분 소모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여성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남성 캐릭터들이 거의 대부분의 선봉에 서서 이야기들을 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인공도 남자고 주인공의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거의 남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성 캐릭터들도 상당 부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주로 우리 눈에 밟히는 그런 캐릭터들은 대부분 남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남자분들이 봐도 그렇게 불쾌할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습니다. 노리고 만든 종류의 작품이 아니고, 또 진한 어떤 뭐 커플링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장면이 나오는 작품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남성분들도 감상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 작품을 감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아까도 제가 꿀잼 셀렉트 인트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작품을 보는 중간에는 그냥 세상 걱정이 없었어요.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었고 보면서 힐링도 되는 느낌이었고, 그런 아주 평화로운 작품이고 사람의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 취향에는 상당히 걸맞았던 작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제가 작품에서 느꼈던 대략적인 감상에 대해서 살짝쿵 말씀을 드려 봤고요. 이제 제가 이 작품에서 어떠어떠한 포인트들에 반응을 했었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인트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안녕. 사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처음 딱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 찾아보던 와중에 이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좀 캐치가 그때서야 좀 되더라고요. 뭐 마도카랑 치히로가 짝짝꿍하면서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긴 호흡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엄마를 떠나보내는 이야기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짝 좀 첨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에 등장하는 치히로의 엄마, 즉 치오라고 하는 캐릭터는 신부전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면 이러한 상황일 때, 게다가 홀 어머니였으니까 자식인 치히로, 6학년짜리 그 남자아이가 가질 심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할 것이거든요. 근데 작품의 초반부를 보면 태연해요. 치히로가 보이는 행동이 아주 그냥 태연하고, 별로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저는 이게 실제 그렇게 태연한 성격이어서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충격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로 태어나냐면 학교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등교를 해서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뭐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영 이상한 것도 사실 아닌 게 작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치히로의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고, 치히로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립심을 키워서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캐릭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보이지 않았던 캐릭터였으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충격이 덜하게 오는 그런 맥락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품을 좀 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요. 마도카에 의해서 대저택으로 가게 된 그때 극심하게 환경 변화가 생기고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치히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눈물을 훔치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마도카와 치히로는 기본적으로 접점이 없는 캐릭터이고, 이 두 명이 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하게 이 두 명이 가족으로 거듭나는 그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치히로가 엄마와, 그리고 마도카가 본인의 누나인 치요, 즉 치히로의 엄마와 함께 나눴던 그 추억들, 소소하고 단편적인 그 추억들이 이 두 명을 굉장히 끈끈하게 만들어 주고 에피소드 곳곳마다 산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달걀말이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통해서 감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거나 혹은 말하고 이해하고 교감하면서 그 치오라고 하는 캐릭터가 비워둔 자리, 그 자리를 서로가 서로의 추억들로 다시 채워나가고 가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들에게 소소한 감동을 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운을 주는 거는 역시나 또 말할 필요가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또 빈자리가 생기면 그 부분들을 감내하고 또 치유받는 이러한, 말 그대로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치우라고 하는 캐릭터, 치루의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결코 이 작품과 그 맥락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는 걸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항상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두 명의 캐릭터는 아직까지 본인의 어머니 그리고 본인의 누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작품으로 조금 더 전개가 되면 될수록 그러한 응어리들이 희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 12회에서 어머니를 이제는 좀 자유롭게 떠나보내게 해 주는 그러한 이제 묘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다는 거죠. 뭐 물론 여러분들도 감상을 해 보시면 그 맥락들이 캐치가 되든지 혹은 저랑 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의 어쨌든 감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자신만의 감상을 한번 가슴속에 품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째서. 자, 요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작품을 보면서 느껴졌던
묘한 의문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작품에서 불쾌할 정도의 거슬림은 아니거든요. 실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로운 맥락, 힐링에 가까운 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불쾌한 부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 봐도 이 부분이 좀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작품의 아주 중요한 인물, 치요. 이 캐릭터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의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상당히 부잣집에서 자라왔던 그 초반부의 인생과는 180도 다르게 굉장히 가난하게 아들인 치히로와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작품상에 등장하는 특정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면 마도카와 치오의 우애는 꽤 깊고 돈독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치오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해에서 나왔던 말인데 "혹시 내가 좋지 않을 때 마도카가 날 도와주러 와 줘." 라는 그 대사를 날리거든요. 그리고 마도카는 실제로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치오가 사망한 이후에 치오의 자식인 치히로를 거두기 위해서 직접 그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알고 좋은 내용이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째서, 어째서 마도카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본인의 누나와의 약속을 이제서야 지키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작품의 또 정황을 약간 또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마도카가 그렇다고 해서 치히로와 굉장히 멀리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나?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마도카의 집으로 이주를 한 치히로가 본인이 다니고 있던 학교를 계속 문제없이 통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친구들도 치히로의 집에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고 있고, 또 치히로가 장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가잖아요. 근데 그 시장도 전에 봤던 시장이랑 다르다는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계속 마주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마도카가 치히로와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던 가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캐릭터는 애초에 대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돈이 꽤나 있는 갑부집 자제인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사업도 굉장히 왕성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째서 왜 치히로나 치유 앞에 나서지 않았던 걸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 정도는 좀 비춰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금전적인 도움이라던가 진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거 이외에 적어도 치히로한테 "내가 네 삼촌이야." 라고 얼굴 정도는 비춰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애초에 치히로는 어머니를 제외하면 자신과 어떤 혈육 관계인 친척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째서 아까부터 계속 다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렇게 남매가 우애가 참 출중하고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마도카는 치유에게서 발길을 끊었던 걸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머릿속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덕분에 작품상에서 보면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치히로가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살지 않아요. 가난해요 더. 그리고 우리는 친척 같은 거 없어요. 저 다른 아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계속 작품상에서 볼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본인의 가족인지 아닌지도 체감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거부감을 표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물론 그 이후에 마도카가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족으로서 함께 뭉치자, 이러한 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는 그런 관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지만은,
치히로의 이해심 내지는 배려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 두 명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역시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만화 원작을 보면 좀 설명이 될까요? 좀 미지수여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의 제목은 요렇게 정했습니다. 할머니?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부분을 다 찝지 않을까 싶은데, 할머니 있잖아요. 치히로의 할머니요. 이 캐릭터가 과연 선역인가 악역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작품상에 보였던 내용들, 치히로와 처음 만남을 가질 때, 그리고 초지일관, 이 할머니가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거 마도카의 꿈으로 나왔던 회상 장면, 그거를 봤을 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냉혈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적인 측면, 자신의 가족을 마주보고 대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의외로 따뜻함을 품고 있는 그러한 이제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작가는 할머니를 선역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논리로 귀결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러한 전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전개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이 작품에서 나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선량한 사람들인데 어떤 오해가 쌓여 있어서 그러한 결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패턴이 나오는 거 아닌가. 좀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뭐 사실 작품의 패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식으로 결론이 나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작품이 뭐 갈등과 갈등을 다루고 있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종류의 작품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상물적이고 힐링물적인 그런 측면을 타고난 작품이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결말이 난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저의 호불호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마도카와 관련된 그 맥락,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좀 샘솟게 되는 거죠. 동일한 의문인 거예요.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 의문점이랑 마도카를 바라보는 그 의문점, 이것이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뭐 혹시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는 있죠. 치호가 굉장히 강직한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 우리 지금 의절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한테 금전적인 거 혜택, 얼굴 비추는 거 일절 하지 말아 주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좀 약간 깬다 이런 느낌이 또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뭐 할머니에 대한 그 포지션,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여지들을 제공하는 몇 가지 대사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탐구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9 회에서 나왔던 할머니의 대사가 있는데, 치히로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착한 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상황에서 독백으로 혼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차라리 그 애를 우리 집에 데려올까?"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는 할머니가, 심지어 마도카가 그 아이를 거두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까? 착한 아이를 낳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치료에 대한 양육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미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대사였고요.
그 다음에 치히로가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그 대망의 10회에서 나왔던 대사. 엄마가 딸의 무덤에 오는 게 이상해? 이런 대사를 날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좀 염치가 없는 거죠. 애초에 본인이 의절의 주체였는지까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딸이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의절을 시킨 어쨌든 그런 집안에 속해 있는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뭐 참배를 한다던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진 않는다.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감성으로 이해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역시나 이 할머니가 좀 자기중심적이고 어찌 보면 개인주의를 넘어서 약간 이기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뭐 너무 그거는 확대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사실 있긴 해요. 다만 할머니가 뭐 그 정도까지는 확대 해석일지라도 좀 어느 정도 고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러한 캐릭터로 설정돼 있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찌 되었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할머니가 선역이라고 해도 불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결론 내는 거는 조금 미묘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이쯤에서 꿀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3가지 주제 괜찮았나요? 사실 일상물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꽤 재미 중 하나예요. 평이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서 이런 특정 포인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꽤나 값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코너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고 곧바로 찾아뵐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